워킹홀리데이의 권태로움과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는 당신,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당신, 혹시 당신은 워홀 3개월 차, 아니면 6개월 차, 아니면 9개월 차이신가요? 워킹홀리데이를 온 사람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9.4개월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일치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권태로움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69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라떼의 신조어인데,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3개월 차, 6개월 차, 9개월 차 때 고비가 한 번씩 옵니다. 어떻게 숫자도 369, 새로운 환경이나 흥미에 관한 그런 몰입이 약 3개월 단위로 꺾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직 문화를 연구했던 연구 데이터 상에서도 입사 후 첫 90일, 즉 3개월이죠. 신입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간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변곡점이 생기는 굉장히 큰 고민과 혼란을 겪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워킹홀리데이를 온 경우에요. 지금 워킹홀리데이로 3년차를 있으면서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온 사람들도 같은 패턴을 겪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9개월 차 때 귀국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세컨 비자, 6개월 근속 제한, 지역 이동 등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워킹홀리데이에서도 369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첫 3개월 차인 설렘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현실을 맞닥뜨리는 시기입니다. 첫 3개월은 그 세컨 비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특정한 산업에서 88일을 일해야 되는, 88일이라는 게 또 공교롭게도 3개월 정도 되고요. 호주 시골에 있는 농장이나 공장에 가셔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고강도예요. 보통은 처음 해보는 체력적인 일 때문에 노동 강도가 좀 축적이 돼서 굉장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약간 안 좋은 블랙 기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임금이나 인력 착취 등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한국인이 오너로 있는 스시 레스토랑에서 블랙 기업으로 들통이 나서 크게 뉴스에 나왔던 적도 있기도 해요. 근데 알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레스토랑뿐만이 아니에요. 특히 임시비자 워홀러들에게 그렇게 안 좋은 대우를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오는 회의감, 그리고 체력 고갈 문제 등등이 있겠죠. 처음에 오자마자 이국적이고 새로웠던 그런 호주 풍경들이 이제는 좀 익숙해지고 긴장감도 사라지고 열정도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자기의심이 계속 드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 귀국하기만 하면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요. 그리고 다음 6개월 차는 이 익숙함이 권태로움으로 바뀌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하시는 루틴이 다들 비슷하시거든요. 이 일에 대한 거 말고도 그냥 문화적으로도 뭐 놀만한 것도 없고 하니까 나의 호주살이에 이 루틴이 너무 반복되고 지겹고 고착화되고, 처음으로 가자마자 88일을 채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3개월 차를 넘어가면서 그 다음 비자에 대한 불안감이나 큰 지역 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면 혼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9개월 차에는 마무리가 다 와가고 다음 단계에는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미래 계획에 대한 고민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비자 만료 시점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귀국을 하게 된다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다른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걸까? 경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나라에 내가 정착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한 게 뭘까? 뭐를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나 허무함이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현실적인 고민들에 되게 큰 압박을 느끼기 쉬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369 각자 계월차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3개월 차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한국인들끼리여도 좋고 외국인들이 섞인 커뮤니티여도 좋습니다.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구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위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니까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하고 좀 문서화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는 게 이런 불확실성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차. 어차피 우리가 6개월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못해요. 월 비자라면은 이직을 고려를 하시게 될 텐데 계획적으로 중단기 플랜을 미리 짜놓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답을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많이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짧게라도 다른 업종에 도전을 해보신다면 이런 권태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나의 흥미거리를 찾거나 나의 적성을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이 외국이 여행으로 온 그냥 타지가 아니라 나의 바운더리로 인식할 수 있게끔 현지 문화생활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예를 들면 동호회나 클래스, 지역 행사나 마켓 같은 거를 참가를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다 익숙해진 줄 알았던 이 외국 문화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구나. 맨날 겪었던 것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체험도 해보면서 문화적 피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9개월 차 때 이때 필요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진짜 정확한 내 인생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쭉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돌아갈 것인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어떤 게 좋을 건지 호주라는 이 땅을 경험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일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은 내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루지 말고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여행을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바빠서 미뤄뒀던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이 현지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들, 그래야지 귀국 후에 후회가 적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워홀러들도 일반 직장인들처럼 3개월, 6개월, 9개월 시기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체류를 하는데 좀 피로했던 그런 스트레스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를 왔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바꾼다면 마인드셋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워킹홀리데이에 와서 3개월 차, 6개월 차, 9개월 차에 권태가 오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권태로움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극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순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내시다 보면은 권태로움은 어느샌가 극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